안녕하세요. 조승연의 머니세븐입니다.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루키 종목 W7 종목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증시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7개 빅테크 기업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도 M7의 이슈와 이에 대적할 만한 W7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M7 종목의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폰 만드는 애플이 요즘 참 바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안 만들면 25% 관세라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이폰은 아직도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최근 애플이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려는 이유도 이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로 가는 건 괜찮다. 하지만 미국에서 팔려면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유럽에도 너희도 50% 관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애플의 주가가 하루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200달러 선이 무너진 건 10거래일 만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려면 아이폰 가격이 3.5배나 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달러짜리 아이폰이 3,500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전문가들도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현실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텍사스주 앱스토어 연령 확인 법안도 막으려고 로비 중인데요. 규제가 강해지면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기술 비용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애플은 미중 무역 전쟁과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규제 강화라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애플의 대항마로 퀄컴 알아보겠습니다. 퀄컴이 차세대 모바일 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를 오는 9월에 공개를 합니다. 이 칩이 가장 먼저 탑재될 스마트폰은 바로 샤오미 16 시리즈로 알려졌는데요. 애플의 A19 칩을 겨냥한 고성능, 고효율 AI 칩셋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퀄컴은 AI PC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AI PC 점유율 10%에 근접했고요. 2029년까지 비핸드셋 부분에서만 5조 원 매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엔비디아의 NV링크 생태계에 이름을 올린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제 퀄컴은 단순히 스마트폰 칩 제조사를 넘어서서 AI 인프라 공급망으로 변신 중입니다. 애플이 독자적인 M칩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면 퀄컴은 글로벌 제조사들과 손을 잡고 유연한 생태계를 확대 중인 모습인데요. 삼성과 샤오미, 오포 등과 같은 주요 제조사들이 여전히 플래그십에 퀄컴 칩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강점이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라이온 CPU, 스냅드래곤 X 시리즈, 드래곤 윙 브랜드 등 제품 다각화를 통한 매출 구조 개선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ARM과의 소송 리스크는 있지만요. 최근 법적 분정에서 우호적인 판결도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퀄컴이 애플과의 기술 격차를 얼마나 줄여가느냐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무서운 기술을 꺼내들었는데요. 에이전트가 일하는 세상, 바로 오픈 에이전트 웹 시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도우미가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디지털 팀원이 되는 건데요.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5에서 AI 개발 툴을 전 제품에 확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는 누구나 클릭 몇 번만으로 자신의 AI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에이전트는 팀즈와 엣지 그리고 오피스 전반에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전 제품에 심어서요. 에이전트가 앱과 OS 그리고 데이터 사이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윈도우 AI 파운드리를 통해서는 PC에서도 AI 개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로컬을 넘어드는 AI 인프라에서 여기에 이제 보안까지 더해서 전방위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앱 개발자용 보안 SDK, 그리고 브라우저 보안 강화, 퍼뷰 실시간 모니터링 등과 같은 규제 대응 강화까지도 철저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 에이전트의 플랫폼에 승기를 잡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때 윈도우 회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AI가 일하고 협업하는 OS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서비스나우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나우가 이번 연례 행사 K25에서 AI 에이전트 전용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오라클 등과 손을 잡고 만든 초협업 체계인데요. 핵심은 AI 컨트롤 타워입니다. 회사 안 모든 AI 에이전트와 워크플로를 한 화면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디지털 지휘본부가 되는 건데요. 에이전트 패브릭 기술은 서로 다른 부서의 AI가 협업하는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CRM도 단순한 고객 관리에서 벗어나서 판매부터 갱신까지 자동으로 챙겨주는 능동형 솔루션으로 진화했고요. 엔비디아와 함께 만든 LLM 모델도 공개를 했는데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줄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나우 유니버시티로 AI 인재 교육까지 함께 하겠다는 전략도 내세웠는데요. 단일 플랫폼에서 AI 데이터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통합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본인들뿐이라는 자신감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서비스나우는 단순한 사스 기업이 아니라 기업용 AI OS를 겨누는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최근 주가가 한 달 사이에 27%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 기대를 이렇게 주가로도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다음은 AI, AI 다음은 에이전트 플랫폼이겠죠. 그 시작점에 서비스나우가 확실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제대로 AI판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아이오 2025에서 양자 컴퓨터부터 스마트 안경까지 AI 풀코스를 공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 총책 율리안 켈리는 5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가능한 시대가 온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삼성 그리고 젠틀몬스터와 손을 잡고 재도전하는데요. 제미나이를 눈에 끼우는 시대, AI 실시간 통역과 길 안내까지 함께 해줍니다. 여기에 검색까지 문장 기반 AI 모드로 재설계하면서 검색에 대한 지배력 회복도 겨냥을 했는데요. 영상 AI BO3, 이미지 AI 이마젠4, 영화 생성 툴 플로우까지 텍스트 한 줄로 영상과 소리까지 만드는 도구까지 선보였습니다. 제미나이의 AGI, 즉 범용 인공지능 가능성도 공동 창업자 브린이 직접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죠. 틱톡 규제로 쇼폼 광고 시장 재편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유튜브와 검색 광고 수익 확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구글은 지금 퀀텀, AGI, XR 그리고 검색 광고까지 네 가지 전선을 동시에 확장 중인 상태인데요. 단기 실적보다는 기술 패권과 AI 생태계 선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구조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IO는 단순한 기능 발표가 아니라요. 구글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재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의 대항마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높다는 건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은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광고 기술 플랫폼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오픈 인터넷을 무기로 판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출시한 오픈 신사라는 광고 생태계의 메타데이터를 통째로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광고판 이제는 투명하게 열자라는 선언인 거죠. 매출은 1분기에만 25% 증가, EPS도 서프라이즈로 마무리했습니다. 고객 유지율은 무려 95% 이상 충성도가 매우 높죠. 여기에 AI 미디어 플랫폼 코카이로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CTV 광고 시장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드파티 쿠키 대체 기술인 UID2, 그리고 프리미엄 퍼블리셔 직접 연결 서비스인 오픈패스까지 모든 구글 중심의 월드가슨을 벗어나자라는 트렌드에 딱 맞는 기술인데요. 밸류에이션은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지만요. 그만큼 시장은 구글의 대항마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구글 대비 대안적인 광고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각 세 가지 종목으로 M7과 W7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과 퀄컴, AI 칩 주도권을 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서비스나우, 에이전트 플랫폼에서 그리고 구글과 더 트레이드 데스크, 광고 기술과 생태계 개방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중금속에 오염된 쌀을 판매한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홀푸드 365를 포함한 18종의 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와 납, 그리고 수은이 검출됐고요.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최대 500만 달러, 소비자 신뢰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CEO는 관세 영향으로 수요 감소나 가격 인상은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클라우드부터 광고, 로보틱스, 위성 인터넷까지 아마존의 확장 속도는 여전히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물류센터가 배송 속도를 25% 올렸고요. 비용도 그만큼 줄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양자 컴퓨팅 아마존 웹 서비스 브라켓은 벌써 포춘 500 기업들이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프로젝트 카이퍼는 스타링크에 맞서는 초대형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로 지난달에 첫 발사도 완료를 했죠. AI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I 인프레에만 연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광고 기반의 광고 사업 역시도 머신러닝 접목으로 고도화 중인 상태입니다. 주가 수익률은요, 10년 내 최저 수준인 33배, 저평가 매력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4분기 평균 이익 성장률이 22%, 2030년에는 시총 5조 원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경계하되 아마존의 확장 전략은 여전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대항마로 월마트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요즘 진짜 뜨거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여파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전국 매장에서 오픈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자 월마트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지켜보겠다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죠. 심지어 미국 재무장관까지 CEO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가격 인상을 철회를 요구한다라고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압박과 수요 폭증이 동시에 오면서 혼란스러운 시장인데요. 월마트는 관세 일부를 자사 부담으로 돌리면서 위기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에 나오면서 이에 대비해서 약 1,500명 규모의 구조 조정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매출은 1분기에만 1,120억 달러,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광고와 전자상거래, AI 물류 자동화까지 신사업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바나나부터 아동용 카시트까지 인상폭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급망 다변화 전략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월마트의 대응을 정통 유통공룡의 생존 본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소비 위축 우려 속에서도 방어적인 투자 매력은 커졌고요.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투자자들의 시선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실적 반등 가능성도 충분하게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양축 모두에서 아마존의 대항마로 떠오른 월마트인데요. 이제는 주가 경쟁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요즘 유럽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테슬라를 유럽 판매량에서 앞섰는데요. 비아디가 7,231대를 판매하며 2배 이상 성장한 반면에 테슬라는 7,165대로 전년 대비 49% 급감했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수년간 독주하던 테슬라가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직면한 셈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행보가 유럽 소비자 정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유럽 안에서 테슬라 신규 등록도 1월에서 3월 내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비아디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규제를 피해서 유럽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테슬라는 반전을 위해서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꺼내들었죠. 인터넷 영상을 통해 동작을 학습하는 AI 로봇으로 가정 내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테슬라는 북미산 배터리 수급 확대를 위해서 파나소닉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A 보조금 탈락 이슈로 흔들린 모델의 판매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양극재 공급망 강화까지 테슬라는 여전히 도전자의 자세로 미래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비아디의 유럽 왕자를 내준 테슬라가 이제는 제2막의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왕좌를 지키고 있는 테슬라, 그런데 요즘 배터리 기술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전자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올인한 퀀텀 스케이프인데요.
기존 리튬이온 대비 충전 속도는 빠르고 화재 위험은 낮고 주행 거리는 더 깁니다. 퀀텀스케이프는 단순한 개발사가 아닌데요. 폭스바겐이 40기가와트시 규모로 협업 중인 핵심 파트너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배터리 기술로 역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공급망 관점에서 보자면 퀀텀스케이프는 테슬라의 미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경쟁사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면서 고군분투 중인 상황에서 기술 격차가 벌어진다면 리스크는 커지겠죠. 실제로 퀀텀스케이프는 코브라 공정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생산 라인을 조기 가동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필드 테스트에 들어가고 이후 대량 생산 체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퀀텀스케이프가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따라잡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겠죠. 주목할 만한 점은요, 신임 CEO가 자사주 130만 주를 직접 매입하면서 내부 신뢰도를 보여줬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매출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술력과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한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대의 심장이 누가 되느냐, 그 중심에 퀀텀 스케이프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의 이번 주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젠스낭 CEO는 중국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로 수십억 달러 재고 손실을 입었다면서 공개적으로 정부에 불만을 드러냈죠. 실제로 H20 모델 수출이 막히면서 엔비디아는 중국용 AI 칩을 재설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부터는 최신 아키텍처 블랙엘 기반의 저가형 칩을 중국에 공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AI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로봇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아이작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중국 유니트리까지 이 기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AI 로봇의 OS로 불리고 있습니다. 황 CEO는 중국은 AI 인재의 절반이 모인 곳이라면서 수출 규제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로봇 전략은 단순 공급을 넘어서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태계 확장 전략으로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AI 학습을 위한 가상세계 옴니버스는 로봇의 실험실이자 성장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중국 수출 제한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요. 1분기 매출은 4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규제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이 돋보이는데요. 강력한 기술력과 생태계 주도권, 그리고 AI와 로봇 융합이라는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탄탄한데요. 단기 리스크는 있겠지만 엔비디아는 규제 속에서 대한 질주라는 역동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MD 짚어보겠습니다. AMD가 대만 컴퓨텍스에서 새로운 GPU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라데온 RX 9060 XT는 고해상도 게이밍에 특화된 RDNA4 기반 그래픽카드로 RTX 5060과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32GB 메모리를 탑재한 AI 프로 R9700은 AI 추론과 머신러닝 파인튜닝까지 가능한 강력한 GPU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AMD는 이번 제품을 통해서요, 워크스테이션 시장과 또 보급형 게이밍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전략도 보여줬는데요. 또 사우디 AI 기업 휴메인과 10억 달러 규모의 협업도 발표하면서 중동 AI 인프라까지 겨냥했습니다. 레드햇과도 손을 잡고 AMD GPU와 CPU 기반의 하이브리드 AI 인프라 최적화에도 나섰습니다. 이번 행보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주적인 엔비디아를 겨냥한 다방면의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가격은 경쟁사 대비 공격적으로 책정이 되면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실적보다는 향후 AI 수요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주가는 올해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지만 전문가들은 매수 조정 관점이다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AMD는 제조 자산 매각 후에 AI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서 기술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리사수 CEO의 제품 발표 이후에 실적 상향 조정 가능성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의 뒤를 쫓던 AMD가 이제는 옆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가 독일 법원에서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AI에 학습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유럽연합 GDPR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메타의 데이터 활용이 정당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를 걸러낸 공개 데이터 위주로 학습하면서 옵트아웃 방식으로 사용자 거부권도 제공을 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단체들은 기만적이고 번거롭다면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도 메타는 스마트 안경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이반과 협업한 스마트 안경은 지난해 100만 대가 팔리면서 시장을 선점했는데요. 올해 말에는 얼굴 인식과 디스플레이 탑재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00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삼성연합도 AI 스마트 안경 출시를 앞당기면서 메타의 경쟁자로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타는 여전히 독자적인 스마트폰 생태계가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한편 보안업체 서프샤크는 메타 AI가 35개 개인정보 항목 중에서 무려 32개를 수집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가장 탐욕스러운 AI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AI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메타는 스타트업용 라마 프로그램도 발표하면서 생성형 AI 생태계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데이터와 디바이스 그리고 모델을 모두 갖춘 메타의 AI 주도권은 아직 유효해 보입니다. 메타의 대항마로 스냅 알아보겠습니다. 스냅이 최근 뉴프론트에서 새로운 AI 마케팅 솔루션과 광고 상품을 대거 발표했는데요. 특히 채팅 탭에 스폰서 콘텐츠를 노출하는 퍼스트 스냅 기능은 단 하루 만에 최대 도달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기존에는 브랜드가 심취하지 못했던 채팅 공간을 열어주면서 Z세대와의 자연스러운 접점을 만든 셈입니다. 여기에 AI 기반의 스마트 입찰과 스마트 예산 시스템도 도입을 하면서 광고 효율성도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 기능 소개를 넘어서요. 메타나 틱톡과는 다른 방향의 마케팅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데요. 스냅은 특히 브랜드 안정성, 사용자 경험 보호에 앞장서면서 과도한 수집과 노출로 비판받는 경쟁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광고 외에도 뮤직 콘텐츠 시리즈 언더 더 고스트를 통해서 문화 마케팅까지 확장하면서 Z세대와 감성적으로 연결 중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요.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4% 성장한 13억 6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광고주의 수는 1년 새에 60% 증가했고요. 스냅챗 플러스 구독자도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제시한 점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스냅의 핵심 질문은 성장 중이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냐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M7 종목과 W7 종목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과 퀄컴 AI 칩 주도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서비스나우 에이전트 플랫폼에서, 구글과 더 트레이드 데스크 광고 기술과 생태계 개방을 놓고 아마존과 월마트 유통 강자의 생존 전략으로 테슬라와 퀀텀스케이프 배터리 기술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AMD와 엔비디아 AI 반도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메타와 스냅 Z세대와의 소통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술주 시장이 가장 크게 주목한 이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요. 오는 28일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AI 반도체 1등 기업에서 나올 숫자와 발언이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지 기대감과 우려가 혼재된 모습인데요. 기술이 시장을 흔드는 이 시대 속에서 중요한 건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이정표를 찾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은 앞으로도 기술 변화가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루키 종목을 그 틈을 파고드는지 면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머니세븐은 매주 M7과 W7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지형과 투자 기회를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증시를 뒤흔드는 빅테크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한 발 앞선 투자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